네, 오늘은 Decentralized Metaverse라고 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탈중앙화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 이제 The World Without Boundaries,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없는 세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풀어갈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 들었던 분도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워낙 그냥 여러분들이 이프렌드에서 한번 채무부적으로 했던 거여서 아마 아마 그때 들었던 부분들은 뭐 메타버스도 경험해야 되고 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같이 봐서 정신 없어졌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지세대는 아니라서 여기 지세대 약간 비슷한 분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지세대가 아니라서 양쪽 다 하기 어렵긴 해서 오늘은 약간 그때 말씀드렸던 탈중앙화된 메타버스 얘기를 좀 더 풀어보려고 했고요. 이거는 아마 이제 녹화가 저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투이 컨설팅도 하고 계시니까 오늘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투이 컨설팅 직원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듯이 The World Without Boundaries 대한 부분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메시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가장 요즘에 많이 나온 부분이죠. 그러니까 The World Without Boundaries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 메타버스가 뭐야 그랬을 때는 실제로 경계선이 없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메타버스 정의라든지 NFT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메타버스가 세상을 바꾸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주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메타버스 제페토 로블록스는 중앙화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 과기부에 와서도 마찬가지 주제였는데요. 웹 3.0 얘기가 나와 있죠. 어떻게 탈중앙화에 대한 메타버스가 중요할 것이냐. 사실은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많은 중앙화된 메타버스 프로젝트들도 탈중앙화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샌드박스 얘기가 주로 나올 건데요. 거기는 프로젝트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이런 부분, NFT, 웹 3.0에 대한 부분들의 실험 가능성 및 시급성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없었던 기술인가? 그래서 메타는 워낙 이제 초월적이고 유니버스, 세계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이 있고 디지털 네이티브가 있습니다. 같이 코에지던스 같이 있는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들은 뭐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들이 많고요. 디지털 네이티브에서는 이렇게 나눈 부분에서 그래서 릴 스티븐스 부분이 이제 스노우 크래싱 안에 있죠. 그게 뭐냐면 현실은 피자 배달부예요. 근데 그 메타버스로 들어가면 가장 최고의 관객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 여기 뭐 투이 컨설턴트나 이쪽에 분들은 이미 리얼 월드에서도 어느 정도 아이덴티티가 있으신 분들이죠.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 각광을 받는 거는 닐 스펜스의 스노크래시의 소설을 보면 현실은 피자 배달부인데 메타버스로 들어가면 세계 최고의 관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아이덴티티가 있죠.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와 이제 실현 가능성 및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 버추얼 월드와 리얼 월드가 연결과 융합되는 것이 메타버스, 하이브리드 되는 것이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부분에서 리얼 월드, 어널더 월드, 세상 중심, 나 중심에서 이거는 되게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를 요소로 보지 마시고요. 이거를 이제 분류로 보지 마시고 요소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착각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요소로 분류로 보지 마시고 요소로 보셔라.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때도 마치 강조를 드렸는데 이제 피지컬 월드와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이 있는 부분에서 약간 테크놀로지에 대한 레이어가 있고 에코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뭐 IoT, 로보틱스부터 익스텐트 리얼리티, 유저인터미티, 엣지 컴퓨팅, 네트워크, 컴퓨터 비전, 블록체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상세히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레이어가 쪽이고요. 에코시스템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바타라든지 컨텐츠 크리에이션, 버추얼 이코노미 이 부분이 메타버스 안에서 블록체인에 연결되겠죠. 소셜, 액세서빌리티,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트러스트 앤 컨텀티 이런 부분에서 약간 기술적인 대한 레이어 부분하고 에코시스템, 생태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점점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과 이 생태계를 같이 보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개발자 출신이긴 한데 시간이 가면 가서 느끼는 것이 블록체인은 기술의 싸움은 아니다. 생식에서 마찬가지 메타버스 마찬가지 기술에 대한 요소도 있지만 이런 에코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여주셨던 two key aspect of technology and ecosystem에 대한 for 메타버스에 대한 14가지 에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가 말씀드렸죠. 이쪽에 대한 에코시스템 부분이 있고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고객사 처음 갈 때, 그러니까 전체 빅피처나 이제 그런 아키텍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에코시스템은 아바타로 시작해서 컨텐트 크리에이션, 버추얼 이코노미, 소셜 액세서빌리티, 시큐리티, 트러스트 커뮤니티 이런 에코시스템에 대한 에리어가 있고 테크놀로지는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엣지 클라우드, 컴퓨터 비전, AI, 블록체인, 로보틱스, IoT, 유저 인터랙티비티, 익스텐텔리언스 이런 요소에 대해서 이건 전체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14가지 에러가 있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도메인 따라 약간 다르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테크놀로지와 에코시스템에 이런 에리어가 있는데 도메인이 중요하죠. 도메인에 어떻게 매핑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많이 유저분들은 고객분들한테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임라인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던전 들어에서 부분에서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이 사실 메타버스가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다. 이런 전체적인 이런 타임라인이 쭉 있어요. 뭐 세컨 라이프,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크립토키티 이 회사가 데퍼랩스라고 회사죠. 이게 좀 NBA 탑샷 거기서 NFT 서비스하는 회사. 원래 이더리움 베이스로 크립토키티를 만들었는데 대박이 터져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거의 좀 느려질 정도로 했는데 여기서 이더리움 갖고는 안 되겠네라고 해서 플로우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걸 갖고 NBA 탑샷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 타임라인들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는 이미 제가 PDF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셔서 참조하시고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뭐 그것만 저한테 받았다는 거면 영시하고 나중에 한번 고객사한테 공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것도 자료도 저랑 같이 연구하는 데서 받은 거긴 한데 같이 이렇게 전체적인 메타버스에 대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에서 전체 유니티는 이제 게임 엔진 쪽이죠. 근데요. 그러니까 유니티하고 얼리얼이 있죠. 유니티 부분에서 그리고 로블록스 전체 구글, 엔비디아, 메타 이제 여기 페이스북이죠. 이제 관련된 회사들에 대해서 테크놀로지가 있는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 아마 여기서 주로 엔터프라이즈 하는 분들은 이거 자료도 관심 있으실 거예요. 해외에는 어떻게 좀 관심 있고 있어요. 엔비디아라든지 옴니버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가 지금 엔비디아에 다니는데 제 친구가 하드웨어 하는 친구예요. 근데 좀 엔비디아가 더 이상 이제 GPU 회사가 아니다. AI 플랫폼 회사.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거를 저도 매주 화상 통화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화 아바타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모션 캡처로 해서 몰입감 있는 아바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도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얼리얼, 유니티라고 하는 그래서 유니티 엔진이 게임 엔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이제 실제 이제 이프렌드 같은 부분에도 그것도 약간 유니티 엔진을 보시면 돼요. 거기서 돌아가는 몰입감 있는 체험. 사실은 좀 더 몰입감이 언리얼이 좋긴 한데 약간 유니티와 얼리얼 양대 생막이 있습니다. 게임 엔진 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게임 왕국 한국의 연말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약간 이제 규제 때문에 사실은 많이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레도프가 이제 메타버스 7 레이어라고 해서요. 아까 앞에 있었던 것들을 갖고 좀 더 믹스를 시켜서 제가 레이어를 나눴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 휴먼 인터페이스, 그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하는 부분, 소셜 컴퓨팅,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디스커버리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이렇게 전체 메타버스 7 앞에 있는 14가지에 대한 에리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좀 메타버스 7 레이어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 러더프가 메타버스 밸류 체인이라고 표현되는 아니면 7 레이어라고 하는 그래서
그래서 약간 이제 빅피처를 어프로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메타버스와 연결된 NFT에 대한 부분, non fungible 토큰은 디지털 인증서, 디지털 공인 등기비 등본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가장 대표적인 표현들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블록체인, 여러분들 메타버스 길드잖아요. 메타버스 길드인데 내가 왜 NFT를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에선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 연결과 융합되는 중간에 이제 블록체인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블록체인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메타버스 블록체인 시작했지만 메타버스를 같이 보는 이유가 이 두 가지가 정말 따로 놀지 않습니다. 같이 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웹 3.0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약간 뭐 마케팅 용어가 아니냐 하는 요거 약간 이제 그런 요청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그런 리퀘스트가 있지만 웹 3.0을 통해서 약간 세상이 바뀌고 있다. 토큰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래서 그 플레이 투 윈에서 원래 이기기 위한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플레이 투 언, 돈을 벌기. 엑스 인피니트가 대표적인 회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베트남 스타트업인데, 이 엑스 인피니티 때문에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그 동남아시아에 그때 뭐 관광도 없고, 사실 이 플레이 투 원 요 게임 때문에 그 생계를 이어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이 동남아시아,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요 게임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를 넘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 투 언을 한번 경험해본 사람은 P2E를 안 해요. 왜냐면 게임에서 돈을 버는데 P2E를 하겠습니까? 한번 플레이 투 언을 한번 경험해본 유저나 거기 사용자들은 다시는 플레이 투 언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사행성 고국 때문에 게임에서 이제 제가 요즘에 가는 곳마다 당선인과 이름이 두 글자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요즘에 공무원들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질문이라 당선인과 무슨 관계인가 얘기를 듣는데, 약간 이 정부, 저도 뭐 여야를 떠나서 약간 이 디지털 자산 마켓이 확실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도메인이든 상관없이 해서 이렇게 좀 요것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P2E를 맡고 웹 3.0을 해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다른 거죠. 샌드박스나 엑스인피니티의 지금 약간 뭐 마켓 캐피탈 이것도 약간 변화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정부가 뭐 여유를 떠나서 이것들에 대해서 약간 디지털 자산 마켓은 좀 더 오픈해서 가는 방향으로는 갈 것 같긴 한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탈중화 메타버스 기술 한계점, 필요 기술로는 탈중화, KYC, AML. 왜냐면 메타버스에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사실은 그것들이 이제 실세계에 있는 그건 뭐 약간 요즘 많이 논의되는 뭐 트래블 룰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탈중화를 해서 KYC, 노이어 커스터머, AML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저도 관심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은 좀 그런 어떤 영역이 필요하다. 왜냐면 메타버스에 실제 경제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KYC, AML들이 탈중앙화라는 가치도 있지만 이게 약간 실제 약간 기존에 있었던 규제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경제 시스템에서 필요한, 은행에서 많이 하잖아요. KYC, AML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메타버스 안에서 탈중앙화의 KYC, AML 기술을 좀 많이 필요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계이자 필요한 거죠. 그리고 AI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저작권, 식별기는 좀 NFT는 소유권의 이전만 봐요. 디지털 저작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상호 운용성. 그래서 인터 메타버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로블록스에서 만약에 있어 로블록스 열심히 만든 아이템이 제페토로 가능성 어떻게 돼요? 다 그게 쓰이지 못해요. 근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로블록스에 있었던 아이템이 제페토에 쓰이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탈중앙화 아니면 상호 운용성, 그러니까 인터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NFT가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블록체인 베이스 NFT가 그게 가능해지는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 수익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 운용성. 그래서 전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처음에 뭐 IBM이 만들었지만 그다음에 오라클, 마이에스큐엘, MS SQL 서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상호 운용성, 미드웨어 역할이 나왔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상호 운용성에 대한 부분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린 마이닝, 그러니까 제 신재생 ESG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신재생의 마이닝인데 약간 그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이죠. 중독, 사이버 불링, 범죄 디자인 이런 부분, 그리고 아바타 보안. 그래서 사실 아바타를 만드는 거 보면은 이게 아재인지 MZ들이 나옵니다. 아재들은 자기랑 똑같이 만들어요. 아바타를. 자기 생김새 똑같이 만드는데 MZ세는 다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멀티 페르소나처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아재와 저는 뭐 저도 이제 아재에 속하긴 한데 저는 약간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바타 모양을 보면 이 나이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바타 만드시면 자기가 똑같이 만들지 마시고 자기가 되고 싶은 페르소나를 만드세요. 여러분들 자신들은 조금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 중앙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이코노미가 있었죠. 그래서 전체 정보의 비대칭에서 정보의 민주화가 되고 이제 이쪽에 보면 약간 중앙화된에서 이제 블록체인 적용되면서 디지털 경제가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렇게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느 도메인이 됐든 간에 이런 디지털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들에서 약간 중앙화에서 이런 탈중앙화, 그러니까 승자 독식에서 약간 민주화되는 부분에서 이런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돼서 약간 중앙화에 대한 메타버스에서 탈중앙 메타버스일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적 인식이 증가돼서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게이트키퍼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가치 청출의 원천은 데이터 경제인데 데이터를 장악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MS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데들이 다 이런 게이트키퍼 이거는 워낙 뭐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이코노미, 그러니까 모노폴리가 강조되는 웹 2.0 시대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런 데서 이렇게 독점 기업이 더 혁신해서 지배력이 남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옹호론과 반대론이 있었는데 이렇게 빅테크의 규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빅테크가 커지는 바람에 근데 사실은 글로벌리도 마찬가지 이슈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The World Without Boundaries에서 약간 네이티브 디지털 이코노미로 그러니까 MS에서 말했던 메타버스에서 약간 네이티브한 디지털 이코노미로 넘어가는 이런 전환의 시대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될 것이다 라고 해서 메타버스도 약간 탈중앙화된 메타버스로 될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런 디센트럴 랜드라든지 이더리움하고 샌드박스, 레이어 2 솔루션 이거는 약간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더리움 들어보셨죠? 이제 블록체인에서 약간 디센트럴 랜드, 더 샌드박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코인 마켓캡이라고 해서 이제 그 코인에 대한 부분 같이 있는 부분에서 메타버스 그것들의 사이즈들이 이렇게 디센트럴라인, 샌드박스, 엑스빈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티가 나와 있죠.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저는 이제 투자 쪽을 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 상승률 폭이 한 20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봉독 크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이 메타버스 관련된 프로젝트 탈중앙화 프로젝트는 1년 사이에 저도 투자 쪽은 아닌데 아마 20배 넘게 너무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했던 분들은 많이 자산을 이걸 많이 올리신 분도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디센트럴라인드에 대한 부분들에서 뭐 마켓캡하고 볼륨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어떻게 스타트 되어 있고 이코노미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자료를 드렸으니까 한번 이렇게 약간 어떻게 레이어돼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 고객사 중에서도 이렇게 디센트럴랜드 한번 분석해서 갖다 줘라고 하는 요청들이 특히 이제 약간 부동산 관련된 요즘 뭐 같은 금융권도 이제 부동산 베이스의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얘기가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때 가장 얘기 중에 있는 버추얼 리얼리티 플랫폼 베이스 이들은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머시브한 메타버스 부분인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뭐 어떤 쓰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남아 있어서 이것도 약간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만한 약간 유저 제너레이트 컨텐트 에코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샌드박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디메타프레이트를 했을 때 이렇게 NFT를 통해서 샌드박스 유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베네핏을 얻느냐? 그러니까 true digital ownership. 그러니까 전철 영화나 이제 오너,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자체가 샌드박스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탈중앙화 돼 있어서 개인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이 데이터 얘기나 데이터 주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 자산의 오너십이 true 디지털 오너십이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시큐리티 앤 뮤추얼리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컨더리 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그런 시큐리티 앤 임머추얼리티가 있고요. 트레이딩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저들이 전체 본인의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 자기 주권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without concern, 그런 거 없이 사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크로스 어플리케이션 상호 응용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이 쉐어 에서 그 물론 이제 정책 가버넌스가 필요하긴 할 텐데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상호 운용성을 갖고 이런 디메타프레이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샌드박스에 대한 유즈 케이스들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샌드박스에서 쓰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이렇게 위드 블록체인에서 하는 부분, 아까 추 오너십, 여기는 리미티드 오너십이 있고 시큐한 부분이 있고 인시큐한 부분, 그리고 페어 레버넌 쉐어링. 그러니까 아까 주 2.0에서 얘기했던 페어하게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쪽에서는 리미티드 레버넌 쉐어링, 그리고 디센트럴라이즈 트레이딩, 센트럴라이즈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각각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네 가지 베네핏에 대해서 약간 중앙화된 부분하고 이렇게 블록체인 베이스로 탈중앙화돼서 탈중앙화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에 베네핏이 있다는 하나의 예인 거고요. 근데 샌드박스에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의 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타버스와 탈중앙화된 고객사에서 원했을 때는 어떻게 이런 것들 베네핏이 크게 유사하다 보여져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참조해서 쓰실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샌드박스에 대한 얘기예요. 샌드박스가 좀 상세하게 좀 리서치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뭐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엑시핀리티가 잠깐 말씀드렸죠. 전체 이것도 관련된 이 플레이 on and live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도 이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아마 엑시 인피니티 자료를 조사하라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이 자료를 한번 참조하셔서 이 베트남 이 회사가 사실은 유니콘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약간 베트남이 상대로 여러분들이 아까 IT가 좀 뒤처질 것 같아라고 느끼실 텐데 사실 이 회사가 대표적인 아주 성공 스타트업이 됐죠. 그래서 이런 이코노미 NFT와 펑저블 토큰 약자본은 이렇게 실제 아키텍처로 되어 있고 ERC 7두라나 ERC 115, 뭐 ERC 20, 그래서 이더리움 베이스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것들은 뭐 4.25% 정도니까 사실은 아주 뭐 합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엑신피니티에 대한 유즈 케이스들에서 이제 이렇게 홀더하고 플레이어하고 게임 유니버스에서 커뮤니티 트레이더들이 넣었을 때 유즈 케이스들에 대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신피니티에 대한 상세 자료인데 이렇게 얼로케이션하고 스케줄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말씀드렸죠. 거의 폭발력이 20배, 제가 기억으로는 20배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관련된 것도 뭐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하긴 했지만 제가 오늘은 지난번 약간 여러분과 소통 못했던 것도 있어서 같이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